네,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일요일 아침 방송이 오픈입니다. 자, 주말에 제가 동공부 시간에 좀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 자, 다음 주 얘기는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이제 운명의 슈퍼이크다. 자, 코스피 4천을 찍는다. 뭐 사실 4천이 별건 아닙니다. 올해 물론 봤던 PBR 1.3배보다 살짝 더 올라가는 모듈이 좀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계속 가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강한 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을 찍고 있는 강한 장은 분명합니다. 여기에다 절대 이견 없는데, 자, 다음 주에 슈퍼이크 큰 빅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얘기를 다 드릴 거고, 사실 우리 채널의 특징은 뭐죠? 진짜 우리가 몇 년간 계속 봐오셨던 분 아시겠지만, 이 사이클을 잘 타는 방법, 시장을 맞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만하면 절대 아니고, 분명히 이 사이클은 올랐다 빠졌다는 사이클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뭐 상까지 이렇게 투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이클이 진리예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앞으로 더 쏠릴지 버블링이 될지를 봐야 되는 부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 1년 전입니다. 자, 지금 2025년 10월 11월인데 1년 전 뭐였죠? 작년에 우리 7월 8월 달 뭐 트럼프 총 맞고 그다음에 뭐 엔캐리 터지고 12월 달에 그 윤통이었던 비상기형까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왜 하냐? 국장 탈출은 쥐능순이다. 망해라 별별 소리 다 들었던 공포의 1년 전입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변했어요. 이 기억이 나십니까? 특히나 6월달 대상승되면서 6월달 치고 갈 때 이제 4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이 사이클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수십 년 만에 제가 98년, 99년, 뭐 2009년, 10년도 말씀드리면서 25년 봤기 때문에 저 이론적이 아니라 제 체험된 실감된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즐기시면 되는데 쉽게 꺾이진 않는 거 알겠는데, 작년에 꼴찌했기 때문에 지금 1등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반대로 되는 우리나라 특히 수구가 변동이 더 탄력이 더 크니까 앞으로 1년 뒤가 될까? 1년 뒤 내년 2026년의 가을도 지금과 같이 해피할까요? 물론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버블링 보면서 트럼프 체싱하면서 내년에 이제 4,500 코스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3,900 목표보다 살짝 더 갔듯이 내년에도 4,500이 아니라 5,000을 향해서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꼭지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이클 차원에서 지금 버블링 쏠림이 분명히 시작되고, 우리가 이제 분명히 겸손균형 꾸준한 빅스윙을 하고 있지만 우리끼리도 분명히 탐욕이 생기고 더 가는데 수익이 더 내야 되는데 하는 탐욕의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년 전과 1년 후까지 말씀드리면서 이 사이클이 가장 투자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또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진짜 치열하게 주도하고 있는데, 저는 절대 주식 투자가 쉽지 않다 봅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환흥장이 오면 우리는 수익이 더 많이 벌어다 주고, 물론 가장 기본되는 반도체 플러스 딴 것도 보지만 그 다음 유동성이 워낙 커요. 유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살짝 포트가 기다리고 계시든지, 물론 그동안 수익이 잘 났습니다. 좀 느린 것들도 순환매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공부를 딴 데서 못하는 스윙과 함께, 스윙을 말하는 데는 잘 없잖아요. 그런 빅스윙, 빅머니 체이싱과 함께 매일 우리는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 채널에 우리 투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흐름도 잡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필연적인 사이클, 진리적이다. 작년에 그렇게 죽으니까 지금 더 사는 거고요. 앞으로 더 쏠릴 거예요. 더 버블링 될 거예요. 나중에는 터집니다. 안 터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공포나 겁내실 게 없습니다. 미리 안정적으로 보수적인 보는 분들은 아예 안 들어가시는 오렌 버핏 같은 분도 계시고,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이제 살짝 조심하자 하는 분들도 분명히 바뀌는 게 나와요. 4천 되니까. 근데 우린 실전 투자자고 지금 빅수급 빅머니를 체시하는 측면에서 아직은 겁내시면 안 돼요. 계속 키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오히려 저는 다음 순서까지 대중 유입되고 유동성이 보이잖아. 유동성이 보이기 때문에 다음 순서까지 우리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민스키 모델에서 유동성의 시대, 대중 유입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가팔라질 수 있고, 탐욕을 경계하면서 투신 관리 하시면서 우리 대장포트를 키우시면 됩니다. 자, 25년 실전 투자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생생하게 저희 실패 경험과 함께 이번 사이클을 잘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3년 차고 내년 되면 4년 차 되는 AI 버블링 단계가 제가 22년부터 유튜브를 했지만 10년 되게 2030년까지 보는 일은 뭐죠? AI가 물론 내년 돼서 살짝 모듈이 되고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 데면서 제가 포트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결국은 28년, 9년, 2030년 보고 있는 피지컬 AI, 지금 가장 기본에 있는 코어 인물을 다 말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시대에 온다는 게 그때를 보는 게 2030년 전후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10년 뒤에까지 우리 찐 고객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조심할 거예요. 2026년 상반기 때 물론 트럼프의 버블링은 제가 쏠리면 봐야 되겠지만 4,500에서 흐름들을 잡고 있죠. 자, 우리는 남들 이것저것 별별력이 다 있더라도 그래도 가장 큰 빅스윙, 빅머니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게 객관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신고가 났어요. 어떻게 보면 우장창 그리고 뭐 출렁출렁 그리다가 머리를 들면서 흐름들이 좋아지죠. 가장 기본인 미국이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도 좋고요. 자, 9월 달에 CPI 되게 늦게 나왔습니다. 물가를 지금 요새 경기 시설 말씀 잘 안 드리는데 CPI가 큰 산에 부합 잘 되면서 나왔어요. 물론 낮은 그 물가는 아닙니다. 3%가 나왔는데 어쨌든 또 미국 증시에서는 금리는 확실히 대주겠네 올랐죠. 자,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담이 미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 우리나라와 중국까지 있으면서 우리 종목이나 어떤 섹터의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9일 FMC는 당연히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 되겠지만 지금 서서히 유동성에 불을 부을 수 있는 QT 종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이 파월 AB에 시장 집중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빅테크들, 물론 지금은 AI 어떤 추론형, 제가 AI 에이전트 시대 말씀드리면서 이 반도체 쪽으로 더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걔들이 지금 주도주인데 어쨌든 가장 기본이었던 빅테크 실적들이 나와서 걔들도 상방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성장성, 수익성을 한번 확인할 수 있죠. 3개월마다 돌아오는 시험시간. 거기에서 이제 고용까지 생산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AI 때문에 고용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한번 제가 의미를 말씀드릴 텐데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불국장 대상승에서 4,000원 다음 주에 저는 찍으리라 봅니다. 4,000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말했던 추세와 함께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지금 막 쏠리고 있는 뭐 전력주, 2차전지 우리 다 발라먹고 있는 로봇 테마 같은 거 있죠. 물론 가장 기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뭐 우리보다 좀 늦게 들어가긴 했지만 우리 어머니도 삼전을 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흐름에서 10만전자와 코스피 4,000에 대한 흐름도 보고 너네만 가겠냐? 반도체, 전력, 2차전지, 로봇, 얘들이 어떤 빅테크, 빅단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AI 관련된 다 옆에 있는 섹터 테마들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유동성까지 포함되는 측면에서 이 코스닥도 순환매 들어오고 과거와 같이 233740, 바이오, 특히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류 볼 수 있는 화장품 엔터, 특히 이제는 대중들이 유입되고 거래 대금이 폭발하기 때문에 정권주까지 말씀을 드리는 우리 포트를 다 짚어볼게요. 자, 제가 어제 근래도 그랬지만 좋아요, 구독 얘기를 좀 더 특별히 부탁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서 딴 데서 볼 수 없는 우리만의 공부하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미국은 이미 버블링 중입니다. 자, 이미 버블링 중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중 유입이 되는 초입 중입을 말씀드리고 미국 기준에서는 이제는 한 6회, 7회 정도 가지 않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꼭지는 아니야. 관리도 잘하고 중간에 출렁거리고 있는데 S&P 4 기준으로 이제 이거는 포워드 4 기준입니다. 22배 비싸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버블링 경계를 하고 있지만 제가 4가지 말씀드린 부분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저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기준에서 항상 나눠서 보시고 AI 빅뱅이 새로운 슈페트 혁명, 90년대 인터넷 닷컴처럼 3년 차입니다. 내년에 4년 차고요. 근데 사실 주가에서 봤을 때 가장 대장주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엔비디아가 OP 마진, 마진율이 꺾였어요. 더 못 올라간단 말이야. 지금 또 비엔비디아로 확장되고 있긴 한데 엔비디아가 대장이기 때문에 얘가 꺾이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그때 팔았던 130불, 150불 사이에서 지금 190, 180불 와 있잖아. 당연히 그렇죠. 왜? 지금 버블링이니까. 유동성이 더 들어오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추세를 계속 보고 어쨌든 지금 주도주로 보고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내에서 우리나라 삼전도, 하이닉스도 중심이고 마이크론, 필반 지수까지 다 챙기면서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시대. 이제는 추론용 되다 보니까 D램의 수요가 폭발한다. 작년 우리나라 그렇게 괴롭혔던 모건 스탠리 있습니다. 뒤에 한번 보고서 보여드릴 텐데 얘들도 이제 0021 내년까지 슈퍼사이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더 폭발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AI 버블의 1등이 되고 있다. 어쨌든 3, 4월 달에 그렇게 힘들었고 한번 얘기 다 드리겠지만 얘가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정책적으로 타코가 됐어요. 이제는 내년 1년 남은 중간 선거에 본격적인 정치 흐름으로 선거 좀 넘어갔다 봅니다. 정시의 진심이죠. 뭐 조그만 건 바로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여기서 서서 이제 버블링이 만들어진다 봐요. 저 트럼프 버블링을 말씀드리는데 뒤에 부메랑까지 챙기면서 타코. 자, 조금 얘기를 덜 하고 있지만 물가를 봤을 때 괜찮은데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요. 분명히 세부적으로 경기 어떤 물가 관세 물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품 물가가 서서히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소비가 양극단이잖아요. 지금은 돈을 풀고 이렇게 하면 여전히 또 자본시장으로 금융투자 쪽으로 돈이 들어와요. 부자가 돈을 더 버는 시대고 우리처럼 투자를 하는 분이 돈을 버는 시대지 뒷단에서 열심히 일하시거나 이런 서민들 많이 힘든 그런 특히 미국이 더 그런데 그런 경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차별화되는 K자. 하지만 물가와 특히 고용을 더 신경 쓰죠. 트럼프가 참 파월이 고용을 더 신경 쓰기 때문에 약간 큐리스한데 뭐 트럼프 정책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고용 때문에 금리를 보험적으로 낮춰주고 있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AI 빅뱅, 그다음 변수 트럼프 경기 실소를 가장 기본으로 봐야 되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드렸던 이 글로벌적인 유동성 그게 QT까지 종료한다니까 미국도 유동성 이게 되게 특이한 이 글로벌리 다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나 자본시장 안 하시는 분들은 이 흐름들이 되게 신기할 수도 있어요. 경기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정신은 왜 이렇게 올라가? 선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이 자산 가격을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유동성의 힘이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금도 얘기 드렸어요. 안전자산 금이 같이 다 올라갔어. 미국도 올라가고 채권도 주식도 금도 다 올라갔던 되게 특이한 케이스에 안전자산 금이 버블이 먼저 터지다 보니까 4,000불에서 한번 익절이 대구로 나왔다. 앞으로 등락을 보자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빠졌던 자금들이 어디로 수납되느냐 이게 또 시장이 보는 재미라 그랬죠. 유동성 측면에서 아마 정치인분들 글로벌 똑같습니다. 프랑스 그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돈을 풀어서 배분을 한다 분배를 한다는 포퓰리즘은 다 될 거예요. 트럼프는 안 할까요? 지금 민주당도 막 싸우고 있는데 지금 노킹 캠페인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백만이 나와서 야 네가 왕이냐 법을 지켜라 하면서 또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민주당 좌파 쪽 그럴 수 있는데 관세로 엄청난 수익이 들어오고 있는 이 트럼프 얘기를 합니다. 관세를 좀 수익 난 거를 나눠서 좀 나눠줄까? 2020년 바이든이 어떤 보조금 준 것처럼 그런 포퓰리즘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돈을 뿌리는 거거든. 그 돈은 또 금융시장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지. 자, 그런 다음에 금리 인하까지 하면서 통화정책 비미국들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특히 돈을 더 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내년에도 더 버블이 되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겠죠. 자, 반대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말했던 네 가지가 이게 추세가 반전되고 뭔가 빡 부러지면 이런 버블링 되고 상방 보는 정시가 스탑이 되겠죠. 자, 지금 물가가 엄청 올라서 금리를 이제 못 내리겠는데 그렇게 될까요? 관리를 물론 균형 파월과 꼼꼼 배센터가 하고 있는데 그 AI 빅뱅이 올 2월달이야 딥시커 나와서 중국이 더 잘해 가성비야 출원형이야 알리바바가 엔비디아 칩 안 쓴다는데 중국에서 지금 엔비디아 칩을 불매운동 안 쓴다는데 그 엔비디아 말고 딴 걸로 확장되잖아요.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이 흐름들은 평생 갑니다. 뭐 정치적으로 지금 이론 숙련기가 말씀드렸지만 그 웃긴 게 뭐냐면 시진핑도 중국도 하는 특징이 사회주의잖아요. 공산주의잖아요. 나왔던 그런 AI에 대한 신기술을 오픈소스로 공짜로 다 풀고 있어요. 중국에서 뭔가 출연형이나 좋은 게 나온다 하더라도 걔들만의 기술이 아니라 미국의 애들이 다 닫고 쓴다고. AI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 엔비디아, 걔들끼리 돈이 돌린다는 폰지. 뭐 당연히 투자가 필요하고 저끼리 돈 돌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돈 있는 거 갖고 쓰는 건데 여기서 한 개 살짝 볼 거는 뭐냐면 오라클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오라클이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조나 되는 회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했어요. 근데 잘 팔렸또. 이제는 뭐냐면 저끼리 돌리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돈을 땡겨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금융합법도 얘기 드렸고 바퀴벌레 뒷단에서 그런 얘기 드렸던 부분에서 AI 빅뱅 물론 봐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여전히 큰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봤던 3, 4월달 금융치료 받았던 트럼프 정치적으로 막 목리 부렸는데 내년에 발등이 불이 떨어진 중간선거
이 부분의 세 가지가 갑자기 뭔가 블랙스완이 나올까요? 2020년도에 블랙스완 코로나 터졌듯이 내년에도 그렇게 보는 분이 음모론을 하시는 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우리 실전 투자 측면에서 확률적인 사고상 이런 블랙스완은 여전히 확률이 되게 낮아요. 큰 흐름상. 그러니까 매일 과정관리 체이싱을 하겠지만 너무 겁내지 마시고 버블링을 즐기시라는 얘기입니다. 매일 챙겨드리잖아요. 그죠? 자, 지금 미국은 그림을 잠깐 보면 이렇게 야 100% 중국 관세 때리겠어. 왕창 그랬다가 아니야 때릴게 아니야 출렁출렁 그리다가 중국과 잘할게요. 다시 신고가 시도하고 CPI 잘 났어요. CPI가 잘 나오니까 야 금리 난다 QT도 종료한다는데 머리를 들고 있는 미국 나스닥입니다. 신고가는 좋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CPI가 3.0, 원로 0.2, 코어가 3.0이 나왔고 특히나 주거 쪽이 되게 안정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PC도 곧 나오거든요. PC도 주거 쪽 비중이 많잖아요. 괜찮게 보고 있고. 자, PMI, 서비스업 제조업 PMI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물론 50은 다 넘어 있는데 큰센에 살짝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역시 K자네. 위에 사람들이 소비를 거의 다 하고 뒷단에서 지금 노킹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힘든 서민들 분명히 있습니다. 10월 달에 금리 인하 해준다는 게 98%, 0.25% 인하는 확정적이에요. 12월 달도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FOMC 없어요. 자, 지금 셧다운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셧다운 진행되고 있는데 걱정합니까? 2018년에도 35일 최장기간 지금 3주차 셧다운이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관심이 적은 거는 그거예요. 부채한도 조정, 예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셧다운에 관심거리였는데 이미 7월 달에 메가빌, 오빠빌이 통과됐습니다. 미국의 부채를 38조까지 늘려놨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적은 거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노 데이터, 노 워리. 데이터 안 나오는 게 우리 걱정 없을 수도 있어. 약간 이것도 버블린다는 그 마인드긴 한데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 보는 거는 시장의 가장 지수에 대한 추이, 시장 반응이 우리 투자의 근간인데 반도체, 빅테크, 그 다음에 뒤에 보고 있는 헬스케어 다 좋습니다. 금융일까지 다 반등 상방을 만들고 있어요.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가장 심플하게 파워풀하게 핵심만 보는데 자, 미국의 헬스케어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순환매 수급된 그렇긴 한데 미국 흐름들이 15년, 17년, 20년 올해도 반복되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흐름이 저는 돌아올 거라 보는 기본 중에 한 개죠. 그 다음에 지금 더 주도주의 강한 반도체입니다. 슈퍼사이클 끌고 있는 필반 지수도 머리를 들었죠. 신고가 치었고 마이크론 항상 우리나라 커플링 되고 삼전한이 뒤에 따라올 마이크론도 시원하게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MD 말고 비엔비디아 진영에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AMD도 이제 확장되고 디램 수요 크고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에서 AMD도 신고가, 브로드컴, 오라클, 어드반테스트, 램리서치 실적 나오고 더 올라갔죠. 버티브, 그 다음에 중요한 대만의 TSMC 신고가 흐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AI 버블의 빅뱅의 중심이다. 자, 지금 마진율을 꺾였지만 이 버블링에서 엔비디아도 여전히 180불에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실적은 11월 말에 나옵니다. 엔비디아는 11월 말에 나오고 이번 주에 나올 거는 애플, 중국가 흐름 보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약간 다르지만 테슬라까지 신고가 흐름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나쁠 거 없어요. 자, 제가 슈퍼이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측면에서 에이펙 회담이 각국 정상이 있고 FMC 빅테크가 있는데 어떻게 반응이 될지를 한번 제가 보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날짜별로 오늘이 26일 일요일이잖아요. 지금 미중 정상회담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재무장관 베센트와 중국의 허마펑이 만났어요. 어제 보니까 밤에 아주 건설적이다, 성공적인 회담이라는 얘기 했기 때문에 요즘 큰 문제 없고요. 자, 월요일날 넘어가면 이런 거 있고 화요일날 보면 이제 에이펙 CEO 서밋이 있습니다. 통들도 만나지만 글로벌적으로 빅테크 CEO들이 와서 특히 AI 관련 흐름들을 많이 얘기하겠죠. 그때 한번 볼 수 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실적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 수목금이 완전히 피크야. 수목금이 29일날 수요일인데 이때 이제 FMC 파월이 물론 목요일날 나옵니다. 아침에 파월 등판할 거고 에이펙에서는 우리나라와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뒤에 살펴볼 거고
그때 장후 실적이 MS, 알파벳, 메타, 그다음 스타벅스, 치폴레까지 나옵니다. 자, 목요일날 넘어가면 에이펙의 가장 중요한 화두고 글로벌 다 보고 있는 에이펙 미중 정상회담. 시진핑과 트럼프가 거의 한 6년 만에 만나죠. 6년 만에 만나는데 그 안건이 뒤에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OJ 살짝 봐야 됩니다. 이제 20위까지 보고 일본 우에다 총리, 베일리 비오이 총리. 잠깐만 일랄리, 머크, 애플, 아마존, 길리어드 사이언스, 웨스턴 디지털까지 실적이 다 나오죠. 자, 목요일도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날 끝날 때는 PC 물까지 보면 되고 가장 마지막에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휴일인데 그때는 에이펙에서 한중 우리나라 이통과 시진핑이 11년 만에 만나게 되는데 자, 제가 보는 거는 한알령에 대한 얘기죠. 한알령 얘기를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밤 10시 반쯤 개장하잖아요.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서머타임 해제되는 겨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11시 반에 개장한다 보시면 돼요. 자, 조목조목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는데 자, 가장 먼저 수요일날은 한미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시간은 좀 미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먼저 만나는데 자, 여기서 저는 뭔가 빅딜 도장 꽝꽝 요거는 기대를 좀 낮추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환율 기준으로도 아직 변동이 별로 없고 어제 보니까 트럼프가 또 그런 얘기 했어요. 어젯밤에 미중 간의 합의를 열망하고 있다. 나는 준비가 됐어. 내려면 준비되면 타결에 정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뭔가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차원이고 관세 우리 25% 맞고 있습니다. 동맹 중에 높은 편인데 이거를 좀 낮춰줄 거라 저는 봐요. 근데 거기에서 대미 투자액에 대한 뭐 당장의 선불은 아니지만 8년에 얼마씩 나눠내든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트럼프와 조금 이해가 좁혀졌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뭔가 나올까요? 뭔가 명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선반영되었던 자동차, 근데 조선 마스가 2차전지 반도체 약품은 최수혜국 대우를 해준다 그랬는데 이런 흐름들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대는 좀 낮추고 있는 상태에서 워낙 많이 선반영된 부분은 약간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뭐 더 간다 이런 흐름보다 추이만 보시면 되고 자, 북한의 김정은 분명히 만날 계획이 없다고 오피셜로 얘기했는데 어젯밤엔 트럼프가 또 적극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어디였죠? 하여튼 밖에서 김정은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간 적극적이죠. 근데 사전 협의 실무자까지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정은이가 만날까요? 정은이는 핵에 대해서 확고한 걸 갖고 있습니다. 별로 얻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우리는 대북템 안 하기 때문에 이벤트로. 자, 그렇게 10월 30일 넘어간 목요일입니다. 이제 목요일은 가장 중요하고 빅 이벤트인 시진핑과 트럼프 대 시진핑의 미중 정상회담이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이 좀 들썩들썩거릴 것 같은데 오전에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살짝 기대를 하고 있었던 이 무역과 관세율이거든요. 어쨌든 히토류가 지금 당장 크게 무기 안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정말 겁내는 히토류와 반도체 규제를 살살 풀면서 서로 오가야 되고 자, 관세율을 서로 30%, 57%, 55% 때리고 있는데 90일 유예가 11월 초까지 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냥 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세가 더 낮춰주는 게 아니라 유예가 될 수도 있고 자, 대도 좀 사줘. 그다음 펜타닐 관세 좀 내려줄게. 그런 협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중 관세율이 약간 낮춰지면 상당히 긍정적이야. 자, 그러면 시장에서 이 관세율 인하될 때는 추가적으로 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예가 되게 되면 그냥 쏘소 쌤쌤인 거고요. 자, 저는 관세율에 대해서 특히 베센트가 어떻게 보면 관세가 뭐 물같이 얼음같이 녹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내년 정도로 좀 버블링 만드는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라 보는데 여전히 관세를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 캐나다하고도 카니도 사이 별로 안 좋잖아요. 캐나다하고 카니 총리 오는데 어제 보니까 또 캐나다에다가 관세 10%더 때릴 수도 있다. 관세로 또 목리를 부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의 관세율이 얼마나 낮춰질지는 조금 미지수이긴 합니다. 어쨌든 6년 만에 둘이 만나는 게 정말 큰 빅이벤트고 어쨌든 저는 둘이 못 살아요. 이혼한 과정에서 정치와 경제 측면에 이혼 숙려 기간에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아마 내년에 2026년이죠. 내년에 뭔가 또 추가 빅딜이 있고 하면서 정시를 버블을 만들려는 그 트럼프의 큰 어떤 타코로 저는 보는 것도 있죠. 뭐 그 외에 대만 양안 관계라든지 핵 감축 문제, 러브 전쟁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서 토요일 되면 제가 보고 있는 한중 정상회담. 자, 사드가 2015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박근혜 대통령 그때 열병식 뭐 참여가 있었는데
사드 때문에 거의 사실은 우리나라 정시가 박살이 났고, 저는 정말 기억나는 게 이때 중국에 뭐 글로벌로 투자하는 우리나라 드라마를 제가 몇 천만 원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박살이 완전 없어졌어요. 비상장이라서. 한알랭 직접적인 피해자인데, 하여튼 공식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우리나라 컨텐츠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게 실무진에서 올해 계속 불이 지펴지고 있죠. K 컨텐츠에 대해서 그 나올 때마다 모멘텀이 생겼는데, 요새 어떻습니까? 우리 엔터주, 화장품주, 다른 푸드 같은 K 컨텐츠가 움직인 거 있어요. 전부 다 지금 뭐 A다, 반도체다, 뭐 로봇이다, 2차 전지다, AI 관련으로 수급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 한중 정상회담, 한알랭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시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오히려 지금 다음 주 이후에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자, 다카이치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카이치는 사실 뭐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되게 중요해요. 자, 금리 인상은 다카이치가 열심히 경기 부양하려면 금리 인상 시기 늦춰지기 때문에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쯤으로 늦어진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번에 연정 구성이 잘 안 됐죠. 26년 만에 한번 깨졌기 때문에 새롭게 연정 구성을 했고, 약간 정치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약간 힘이 좀 빠진 느낌이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한테도 손을 좀 내밀고 약간 좋은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다 힘들기 때문에 안 싸우고 또 관계를 잘 맺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카이치 얘기로는 재정을 물론 안정시켜야 되지. 워낙 부채가 높잖아요. 물가도 2.9%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재정도 안정되는 측면에서 아베를 계승해서 열심히 경기를 부양할게요. 좀 사실 앞뒤가 말이 안 되는 두 마리 토끼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뭐 다카이치 잘하길 바라면서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이 BOJ의 금리 인상 시기를 열심히 보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빅테크 슈퍼이크의 제 흐름들을, 시장에 대한 영향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가장 투자의 기본이었던 이 빅테크, 미국 빅테크 실적 전망은 컨센 피트한다 봐요. 네, 컨센 피트한다 보고 박스 중에서 머리 드는 건 여전히 괜찮게 보면서, 우리 기준은 이제 상방되는 빅테크를 다 챙기겠지만 중심 지표주, 주도주는 뭐죠? 이 반도체죠. 필반, 마이크론, AMD, 브로드컴, 회사채까지 발행하고 있는 오라클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잠깐 볼게요. 자, 미국은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제가 아직까지 버블링 6회, 7회 보지만 끝을 안 보는 이유가 되게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나 이쪽은 이제 이머징 쪽이 유입이 되는 그 개인들이 들어온 시기지만, 미국은 이미 14년째, 그 다음 코로나 이후 4년째, 트럼프 되고 몇 개월째 계속 쏠쏠림 되고 있어요. 근데 올해 4월달 우장창 그랬을 때 오히려 개인들이 샀지 헤지펀드나 기관들 못 샀다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공매도 치고 딴지 걸고 막 흔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때가 23년 AI 버블링 시작되는 3년 전이었어요. 이 하늘색이 미국 증시인데 어쨌든 신고가 나오고 있죠. 그 회색이 뭘까요? 레버리지 넷, 레버리지. 약간 어떤 탐욕에 대한 지표인데, 작년 재작년은 같이 올라가다가 우창창 그랬을 때가 트럼프가 목리 부렸을 때 3, 4월 때 기준인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보시면 별로 못 올라요. 부담이 된다는 얘기지. 역사적으로 고점되고 정석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 뭐 버피동도 안 하시고 그런 분들이 지금 안 들어와서 미국의 버블링 보다 보니까 쉽게 탐욕을 안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걱정이나 흔들리고 이견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의 수급은 미국은 개인 플러스 그 기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흐름들이 그렇게 정점이 아니다. 흔들어도 여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있습니다. 한 개 더 말씀드리면, AI 버블링을 말씀드렸던 부분에 잠깐 언지를 드렸지만, 지금 2030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고용도 보시면 특이한 게 대졸자들이 지금 고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되게 특징적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AGI로 넘어갈 때, 인간보다 더 뛰어난 AI로 넘어갈 때 AI 에이전트 원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은 꽤 AI가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대체가 되면서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 고용자한테 되게 불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이 평생 진짜 없습니다.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 짧은 시간 내에 경력을 쌓기 위한 그런 걸 만드는 또 대안을 만들고 있죠. 근데 이게 이미 3년 전부터 미국 빅테크는 고용을 줄이면서, 이 비용을 줄이면서 실적을 좋아지게 만드는 흐름이 있고, 이 고용은 점점 더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화이트 칼라한테 더 안 좋은 AI잖아요. 어떻게 보면 파월도 얘기를 할 텐데, AI에 대한 흐름들이 내년에 가면 버블링 만드는 데는 과정에 투자도 있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고용되는 이 우리 삶에서는 우리나라도 내년에 해고대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AI 버블링 무서워요. 투자만 하고 금융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삶도 2030들한테는 되게 힘든 시기가 될 수 있고, 특히 제 나이 또래에 있는 40, 50, 60, 70 형님들도 뭐 우리는 투자 측면에서 보면 되겠지만 내년에 조금 더 여유여유 그러다가 내년에 사이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보시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년 꼭 좀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FOMC의 파월은 25bp 금리는 인하합니다. 확실하게 보고 있지만 어쨌든 물가도 지금 상품 물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3%가 낮은 물가는 아니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CPI, PCI, PC도 물론 괜찮게 보고, 하지만 분명한 거는 K자 차별화 경제다. 소비가 연착륙되다 보니까 이 흐름들이 오히려 저는 관세 수익으로 노킹 캠페인에 보이는 흐름에서 내년에 포퓰리즘까지 아마 트럼프는 만들지 않을까, 그런 흐름도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QT 종료가 어떻게 될지, 시장에서 바라듯이 바로 종료를 시킬지 아니면 서서히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볼지, 그 흐름에 대한 파월앱에 관심이 모여지죠. 혹시나 생각보다 이 QT 종료 모드가 약하다 그러면 한번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뭐 큰 주사상 문제는 없고요. 자, 방금 차트도 보여드렸지만 미국의 버블링 되는 과정은 한 7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인과 기관 측면에서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지 아직까지 환호가 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예전보다 더 짧고 굵고 빠른 짧고빠 스마트 사이클이지만 걱정의 벽도 있고 여전히 버블링 중위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특히나 또 버블링은 더 만든다 그랬죠. 성장을 키우고 금융 압박까지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제가 말하는 피크를 칠지, 어떻게든 꾸역꾸역 내년 11월 하반기가 갈지, 이 흐름이 내년에 어떤 연간 전망이 될 것 같아요. 절대 좀 뭐 상반기를 보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나라 넘어올게요. 우리나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 자, 매일매일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죠? 이제부터 대중 유입됩니다. 작년에 그렇게 팔았던 외국인, 우리나라 빅주포 외국인이 올해 5월 6일부터 완전히 큰 판이 바뀌어서 퀘이크에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엄청나게 팔아내고 틀렸던 개인들이 이제라도 사야지, 하이닉스 3전, 그 다음에 다른 또 관련된 그런 종목들로 대중 유입되고 있어요. 거기에다 정말 강력한 정책. 자, 남아있는 분들의 50억에 대한 대주주 매물을 보는 분도 계십니다. 오히려 지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다가 밸류 그 배당 정책 분리과세까지 붙기 때문에 이 정책이 서로 여전히 나쁜 게 없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우리나라 더 좋은 글로벌 1등을 만들고 있다. 정책 플러스 수급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봐주세요. 자, 그래서 다음 주 슈퍼위크 때 뭐가 나오면 실망이다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끈끈이 반응하는 그런 것보다 우리 빅수익 차원에서 유의 가지시면서 선마인된 흐름이 있는데 조금 더 빠질라나 유지될라나 그런 거 보시면 돼요. 특히 수목금이 더 집중되어 있고요. 자, 근데 제가 봐드리는 거는 단기적으로 선반영되면서 좀 쏠림된 자금이 있어. 이 부분을 잠깐 경계를 시켜드릴 텐데, 자, 잠깐 보여드릴까요? 지금 모건 스탠리 있죠. 작년 우리나라 그렇게 후드를 깠던 윈터 이즈 커밍 얘기했던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냈어요. 보고서를 냈는데 얘가 지금 목표가 확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슈퍼사이클 얘기하면서, 자, 메모리 2026년 슈퍼사이클 모건 스탠리가 23일을 발표했어요. 근데 보시면 삼성전자를 이제 목표가를 더 올렸죠. 10만원.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이제 48만원, 57만원까지 올렸는데, 어쨌든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살살 파는 게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버블링 도노는 대중과 특히 단기로 보는 기관들, 자, 기관들이 금요일날 엄청나게 샀다 이렇게 보는 분 계시던데, 개인들이 또 많이 2조는 팔았잖아요. 근데 보시면 기관들이 금요일 2조 산 거는 금투가 많아. 금융투자. 그게 뭐죠? ETF예요. 기관이 산 게 아니라 개인이 산 거라니까요. 그래, 전체로 봤을 때 개인이 팔았으니까 팔린다 보시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보다 보면 개인들이 지금 늦게 들어오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반도체 당연하지만 그 다음에 2차 전지라든지 특히 전력, 로봇 테마가 등 들어오는 이유는 다 AI 관련된 섹터 테마들이에요. 거기서 단타를 막 치고 있어서 우리는 물론 발라서 보겠지만 이 개인들도 뒤늦게 뛰어들어오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얘들이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내년 최소한 2년간의 슈퍼사이클 얘기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삼전을 좋게 봐요. 삼전이 제일 낫습니다. 묵직하게 우리 기준으로 보시고 계속 키우시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좀 우리보다 늦게 들어가셨지만 되게 좋아하고 계시던데 하이닉스는 변동이 있을 거예요. 탄력은 좋지만 변동이 있을 거니까 이 패시브 기본적으로 깔아두라고 말씀드렸던 패시브 투자도 이미 따블이 났죠. 16930 얘도 3전 기준으로 같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분명히 저는 이 예전도 그랬고 25년간의 어떤 체감될 흐름과 함께 코스닥도 늦지만 따라갈 거라 봅니다. 가장 중요했던 바이오 흐름 4년 만에 돌아오는 이 바이오 흐름을 물론 꾸준히 좋았습니다. 작년 노래 계속 키우고 있는 우리 대장주들인데 패시브 코스피 233740과 함께 이 코스닥 빅바이오 흐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환매 대상이에요. 혹시 출렁거리더라도 반도체나 딴 게 출렁거리더라도 우리 이쪽에 흐름들은 충분히 돌아오죠. 오히려 올라간 게 별로 없잖아요. 걸려들어서 그죠? 자 그렇게 하면서 한중에단 보는 실적 시즌 오히려 한알령 대한 모멘트 한 개도 안 살고 있는데 어쨌든 실적도 좋은 화장품 대장 APR과 엔터주 공연 너무 잘 되죠. 공연 너무 잘 되고 있는 엔터 대장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근래 들어서 새롭게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정권주입니다. 자 정권주는 당연히 대중 유입되고 거래대금 폭발하는 가운데서 실적도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이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는 우리나라 정제가에 포함시킨 거야. 기본은 물론 본주로 봐야 되겠지만 제가 말했던 정권주의 우선주는 배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들 자사주라든 흐름들이 한 번 더 옵션이 더 붙는 거야. 그걸 이제 보강한 정권주 우선주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정권주 수수료도 장 좋을 때를 절대 안 놓치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12시간까지 정권 거래세 시간을 늘려줄 겁니다. 그 다음 지금 보시면 해외 주식이 외국인들 왔다 갔다 할 때 정권사 얼마나 수수료 많이 먹어요. 환차익에 대한 수익도 먹고 수수료, 낮 시장도 이제 개장을 또 하잖아요. 한동안 안 하다가 해외 주식도 낮 시간 개장을 열어준다는 얘기는 이 정권주 실적은 더 좋아질 겁니다. 자, 거래대금 대중 유입 증가와 함께 정권주도 꼭 필수로 넣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우리 테마다드 빅단타 들어왔던 로봇들은 정말 우리 3분의 1 정도 포트에서 거의 더블씩 먹고 단타도 하고 걸려들으면서 빅단타 공부까지 하면서 두 개를 찍어서 또 재미있게 또 단타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화수 더 관심을 더 가져주세요. 자 종목 얘기는 매일매일 저 파트 2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섹터와 테마 다음 주에 있는 슈퍼위크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긴 했는데 그거 알아두시고 유익한 내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채널은 빅스윙이에요. 빅스윙 빅머니를 쫓아가는 이 스윙을 하는 여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투자의 기준은 가치 투자는 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정책 때문에 물론 배당주 같은 가치도 보긴 하지만 성장, 어닝과 밸류가 이제 포함이 되고 정책이 강해. 그 다음에 빅수급 외국인 플러스 뒤늦게 들어온 개인의 이런 흐름들이 종목장에서 딱 적합한 1등적인 사이클입니다. 물론 작년에 꼴찌, 올해 1등, 내년 1년 뒤가 어떻게 될지는 이 사이클 측면에서 항상 저랑 같이 봐주시고 우리 대장주 선별하면서 손매까지 오는 유동성 장세에서 이 사이클을 잘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진짜 열심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같이 또 여기 넣어주시고 구전에 같이 우리 흐름들을 잘 누리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면서 같이 이 사이클을 잘 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